산업안전기사 필기 2022년도 1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2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간공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의 척도의 요건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 자, 변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오염성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 신뢰성에 대한 것은 반복 실험을 했을 경우에 재현성이 있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적절성일 경우에는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출성은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검출성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렬과 병렬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직렬일 경우에는 그대로 곱하면 되지만 병렬일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관계로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A와 C의 관계는 병렬. 자, 그 다음에 B와 D의 관계도 병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A, C를 한 묶음, B, D를 한 묶음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묶음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곱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A와 C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서 신뢰도가 먼저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전체적인 시스템의 신뢰도를 대문자 R이라고 본다면 먼저 A, C에 대한 묶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1-R 곱하기 1-R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B와 D도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묶음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1-R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R은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1-R의 제곱, 그 다음에 1-R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지금 안쪽을 정리를 하자면 이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이때 1제곱은 1, 그 다음에 -R의 제곱은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중간항이 나오기 때문에 -2R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R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와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1이 되기 때문에 1과 1은 소거되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앞쪽을 빠르게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R 곱하기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R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R로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R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뒤에 부분도 R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R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R이 빠졌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R 플러스 2인데 뒤쪽도 마이너스 R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한다면 2-R의 전체 제곱 곱하기 R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수학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하게 풀어보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수명주기에 기억에 들어갈 위험 분석 기법은 무엇인가? 자, 해당되는 위험 분석 기법은 FHA, 결함사고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쪽에 시스템 구성, 예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PHA, 예비 위험 분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에서 생산 부분까지는 HAJOP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4개에 대한 정의도 모두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개론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비위험 분석 PHA에서 식별된 사고의 범주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PHA에 의한 위험성 분류상 카테고리 단계는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단계는 파국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바로 1단계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위기적 중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2단계, 그 다음에 한계적이 바로 3단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 가능이라는 것은 사고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되고, 네 번째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카테고리는 무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경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00럭스라면 2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는 얼마인가? 자, 조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는 거리와 조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광도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광도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리의 제곱이 좌측으로 곱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도는 조도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조도는 300, 그 다음에 거리는 3m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700 CD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광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조도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2m 떨어졌기 때문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광도는 270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75럭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는 675럭스가 된다라고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품 배치의 원칙 중 부품이 아니라 부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품 배치의 원칙 중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원칙은 무엇이냐?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요성의 원칙이란 무엇이냐면 목표 달성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2번의 사용 빈도, 얼만큼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했을 때 사용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 바로 사용 순서의 원칙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에서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중에서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정 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부정 게이트의 모양은 사각형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위아래로 선이 있는 것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억제 게이트는 마름모 모양, 그 다음에 배타적 OR 게이트와 우선적 AND 게이트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면, 먼저 배타적 OR 게이트는 약간 이러한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AND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립성에 대한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양립성은 총 4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운동, 네 번째는 양식의 양립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감성의 양립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개념적 양립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에 대한 양립성, 운동의 양립성은 말 그대로 운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표시장치, 조종장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간의 양립성은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에 따른 양립성을 뜻한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1회차 기출문제 2과목에 대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